안녕하세요. 레드 아카데미의 최 교수입니다. 오늘은 무시증후군과 실인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오른쪽 뇌에 뇌졸중이 생기면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죠. 또 무시증후군이 생기기 쉽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무시하는 현상입니다. 환자분께서도 무시증후군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 K는 어느 날 갑자기 왼쪽 팔과 왼쪽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왼쪽 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수도 없고요. 왼쪽 손으로 머리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왼쪽으로 잘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바로 오른쪽 뇌에 뇌졸중이 오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사분이 환자분 왼쪽 팔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왼쪽 팔이요? 지금 못 들겠어요. 왜 지금 왼쪽 팔을 못 들겠어요? 그냥 기분이 그래요. 혹은 왼쪽 조금 삐어서 아파요. 라고 자신의 팔이 마비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시증후군이죠. 무시증후군은 자신의 신체만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정보들을 모두 무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그랗게 생긴 시계를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12시부터 6시, 중심에 12시와 6시의 시계가 있고 1부터 12까지 한 바퀴를 돌아서 시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무시 증후군이 있는 환자분들은요, 12시부터 11시, 10시, 9시, 8시, 7시, 6시, 즉 다시 말해서 왼쪽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고 왼쪽에 있는 공간을 모두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시증후군입니다. 무시증후군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증상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실인증입니다. 시각, 촉각, 청각, 모든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 실인증이라고 합니다. 치매가 생긴 경우에는 실인증이 오기 쉽습니다. 실인증 환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한 사람은 홀링스 잭슨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는 오른쪽 대뇌에 이상이 있는 환자가 물체를 분명히 보았긴 보았지만 왼쪽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술하였습니다. 실인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는 바로 색깔 실인증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자친구나 어머니께서 하늘 아래 똑같은 색조는 없다 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색깔은 모두 조금씩 다르고 정상인들은 그 색깔의 차이점을 모두 구별할 수 있지만 색깔 실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색깔의 정보를 잘 해석하지 못합니다. 심각한 경우는 환자분이 갑자기 의사를 찾아와서 선생님, 갑자기 온 세상이 회색으로 변했어요. 무슨 물건에 똑같은 색깔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실인증의 종류는요, 바로 시각 공간 실인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각적인 정보와 공간적인 정보가 통합되는 것이 잘 안 되는 현상이죠. 이 시각 공간 실인증이 있는 환자분들은요, 자신의 집을 잘 찾아가지 못한다거나 자신의 집 동네 지도를 그리지 못한다거나 머리, 팔, 몸통,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 조각조각의 종이 인형들을 잘 공간적으로 구성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인증은요, 바로 동시실인증입니다. 동시실인증이라는 것은 화면을 하나를 보여줬을 때 일부분만 볼 줄 알고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와 같은 사진, 도둑이 도망을 가고 있고 그 도둑을 쫓아가고 있는 경찰, 다시 말해서 한 화면에 두 명이 있는 사진을 보여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동시실인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도둑을 보았다가 경찰을 보았다가 다시 도둑을 보았다가 다시 경찰을 보았다가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정보를 조각조각 받아들인 후 이 조각을 퍼즐 맞추기처럼 맞추어서 어떠한 현상이고 어떠한 시각인지를 정보를 퍼즐 맞추기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동시실인증이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이 바로 얼굴 실인증입니다. 이는 남의 얼굴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배우인 브래드 피트 역시 얼굴 실인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제 환자인 경우도 이런 얼굴 시린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제가 치료를 해 주었지만요. 그분은 제가 그분의 담당 치료사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분한테 섭섭해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제 얼굴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아들, 본인의 아내, 본인의 담당 간호사, 선생님, 모든 사람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냥 자기 몸을 항상 돌봐주고 운동을 시켜주고 혹은 자신의 항상 옆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봤을 때 나의 담당 치료사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라고 정보를 그냥 통합할 뿐입니다. 인간은 포유류고 영장류에서 갈라져 나왔죠, 여러분들. 영장류는 처음에 나무 위에서 매달려서 생활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각 범위가 시야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시각 중추, 다시 말해서 제일 뒤에 있는 뒤통수엽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인 정보를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시각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네. 하지만 원숭이는 이 가장 중요한 시각 정보를 하는 17번 영역인 Primary Visual Cortex가 인간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원숭이는 전체 내의 약 16%를 담당하지만 인간은 17번 엽인 Primary Visual Cortex가 겨우 4%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숭이는 여전히 높은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사람은 낮은 곳에서 생활을 할 뿐더러 더욱이 사람은 내 다른 부분에서도 발달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인간은 시각 영역 하나뿐만 아니라 이 시각 영역이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심지어는 안에 들어가 있는 변형계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혹시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라라고 하는 시각적인 정보가 들어왔는데 놀란다 라고 하는 감정이 함께 섞여져서 변형계와 시각계에 같이 영향을 주어서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속담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메멘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를 아시나요? 메멘토에 나오는 주인공은 기억 상실증에 걸린 주인공입니다. 기억이 약 1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메모를 합니다. 그 메모를 보고 이 사람이 누구다, 나의 동지다 혹은 적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여서 죽이기도 하고 같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의 얼굴을 기억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좋은 얼굴, 좋은 장면들을 눈에 꼭꼭 담아두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